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ESG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장 용종 절제술과 EMR의 핵심 이론을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종의 발견 단계부터 사후 합병증 관리까지 최신 표준 치료 알고리즘을 통해 임상 프로토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볼까요? 학부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전문적인 내용을 담았으니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새롭게 개정된 개정라인에서는 SSL의 표준치료법 정립부터 LMPCP 마진의 열소작술 의무화까지 내시경 술계 정교함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우측대장 클리핑과 수중 EMR의 공식 도입, 신부 침유남에 대한 적극적인 절제 방식 고려는 시술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성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들을 집약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내시경 절제 전 점막하 침윤인 SMI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광학적 진단법을 형태와 표면 패턴, 그리고 핵심 원칙인 골든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스 분류와 제이넷 분류 등을 통해 병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궤양이나 주론 집중 같은 신부 침윤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생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해상도 백색광과 가상색소 내시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필수 요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mm 이하의 미소 용종을 다룰 때는 이제 콜드 스네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mm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 깔끔하게 절제하는 CSP 방식이 강하게 권고되는 반면 불안전 절제율이 높은 생검 겸자나 천공 위험이 있는 열 응고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에서 19mm 사이의 중간 크기 선종은 하스네어 절제술과 점막하 주입술을 병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점막하 주입으로 병변을 띄우면 신부 열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10mm 이상인 경우 완전 절제를 위해 콜드 스네어보다 핫스네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우측 대장의 평평형 병변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콜드 스네어 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중간 크기인 10에서 19mm 톱니 모양 병변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으로 부상한 피스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즉 PCSP의 임상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법은 이형성증이 없는 SSL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며 특히 지연성 출혈과 천공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학술적 이점입니다. 다만 이형성증이 의심되는 부위는 허스네어를 통한 일괄 절제가 원칙이므로 병변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여 적절한 절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mm 이상의 거대 용종 절제 시 재발 방지를 위한 EMR과 마진 소작술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종적인 분할 절제 후 절제면 가장자리에 STSC라는 마진 소작술을 시행하는 것이 최근 치료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 기법은 재발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1.5%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임상 현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대 용종 치료의 효과적인 대안인 UEMR과 ES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EMR은 물을 채워 병변을 띄우는 방식으로 20mm 이상의 큰 용종도 점막하 주입 없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ESD는 직장 병변 등에 대해 일괄 절제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리 진단과 완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각 기법의 특징과 적응증을 비교해보며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전 시술이나 생검으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되어 병변이 잘 들리지 않는 넌 리프팅 현상은 내시경 치료에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후된 조직을 직접 제거하고 부드럽게 소작하는 캐스트 기법이나 재발성 병변에 효과적인 EFTR 방식이 주로 고려됩니다. 다만 단순한 APC 소작술은 치료 효과가 낮아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지연성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우측 대장의 위험 구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0mm 이상의 큰 병변을 EMR로 절제한 경우에는 내시경 클립으로 점막 결손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 조치는 지연성 출혈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어
현재 임상에서 강력하게 권고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내시경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합병증에 대해 시술 시점별 대응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술 중 출혈이 지속될 경우 STSC나 지혈 겸자를 우선 사용하며 시술 후에는 환자의 혈액학적 안정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 또는 응급 내시경 지혈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숙지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이므로 각 단계별 액션 플랜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DMI 분류법은 내시경 시실 중 근층 손상 정도를 0부터 5단계로 나누어 천공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해줍니다. 타입 0에서 2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단계지만 타입 3부터는 타겟 사인이 관찰되는 경고 단계이므로 즉각적인 클립 봉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천공이 확인되는 타입 4나 5에 해당한다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내시경 봉합이나 수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mm 이상의 LSAL은 코르크판에 고정하여 점막하 침륜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며 병변의 위치 파악을 위해 원위부의 문신술을 시행합니다. 문신은 식염수로 물집을 만든 후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치가 명확한 직장이나 맹장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검체 처리와 표시 과정은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20mm 이상의 병변을 절제한 뒤에는 6개월 후 첫 추적 검사를 시행하며 DST 기법을 통해 흉터 부위를 정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재발이 확인될 경우 즉시 스네어 절제술을 진행하되 뿌리를 남겨 매몰 선종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APC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4년 대장 용종 절제 알고리즘은 용종의 크기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절제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10mm 미만의 작은 용종은 주로 콜드 스네어를 권장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점막하 침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MR이나 ESD 같은 정밀한 시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병분 지동화 사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